시작하겠습니다. 오대중 도로기획관께서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겠습니다. 서부 간선도로에 대한 도로 용량 확대 기능 향상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평면화 사업에 대한 추진 배경 및 목적을 보시면 21년 9월 당초에 왕복 4차로인 소형차 전용도로 서부 간선도로를 개통을 하고 24년 5월 서울 광명 고속도로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서부 간선도로 상부도로를 구조 및 기능 개편을 하여 접근 시설 확대 및 그다음에 안양천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통한 수변 친화 도시를 조성하고 차로폭 축소 및 녹지 공간 약 10만 제곱미터를 확보하여 일반 도로화를 함에 따라 약 10만 제곱미터의 녹지 공간 및 친환경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코자 13년 9월 착공하여 27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 경기를 보시면 서부간선 지하도로와 상부 일반 도로화 계획을 13년 6월달에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를 21년 9월 개통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일반 도로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어서 22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설계를 완료하고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서 23년 7월 영등포 금천구 구간의 중분대 철거 등의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금년 6월달 오목교 평면화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서 이후에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를 보시면은 양화대교와 연결되는 서울 광명 민자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당초 24년 9월달 완료 예정이었으나 지금 27년 12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성산대교를 넘어가는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21년 9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서부간선도 일반 도로화 사업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당초 지하차도 평면화 계획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서부간선도로에는 8개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오목교, 어금교, 고척교, 광명교 4개소를 평면화하도록 계획을 되어 있었고 당초에는 오목교는 금년 6월달 착공하여 26년 6월달 완료하는 목표로 되어 있으며 어금교, 광명교를 금년 9월 착공해서 26년 말에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며 고척교는 26년 3월에 착공해서 27년 12월달에 완료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목교 교통전환 상황을 보시면은 일직 방향입니다. 일직 방향 2개 차로를 6월 15일 날 전면 통제 후에 상부에 신호 교차를 설치하여 일직 방향 2차로는 상부로, 성산 방향 2차로는 그대로 당초대로 통행을 시키도록 계획을 하였고 이후에 성산 방향은 25년 11월 달에 통제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부 신호 교차로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교통량의 교통 지정체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난 8월 28일 날 1차 대응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목교 교차로를 평면한 이후에 6개월간 교통 상황 및 모니터링 분석 후에 순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추진 시기 등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민원 발생 동향을 보시면은 언론 보도가 총 51건이었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한 5,700여 건이고 주로 만성적인 교통 혼잡에 대한 불만 표출 및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대다수의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일부에는 지역 교통성 개선과 지역 연결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나 대부분이 차량 흐름을 고려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기능 향상 및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서 지상부 서부 간선도로 용량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간선도로는 중앙 분리대 구간이 약 3.2m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금 철거 중에 있는데 그 구간을 활용해서 현재 4차로인 서부 간선도로 지상부 구간을 5차로로 용량을 확대하게 되면 기존의 한 시간당 6,800대의 교통량이 8,500대를 소화할 수 있도록 되고 약 25%의 교통량 용량이 증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과 추후 협의를 거쳐서 비대칭 차로 내지는 가변 차로를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가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안양천 접근성 개선 및 시민 편의 제고에 대해서는 기존 보행 육교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추가를 설치하고 도로 상부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일부는 덮개공원 설치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주민 편의시설 및 공간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초에 신호교차로 17개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차도 평면화 4개소를 포함한 평면교차로 13개소에 대한 신호교차로 설치 계획을 전면 보류하고 금천구 지벨리 및 수출다리 일대에 만성적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해서 한개소 아마 지난 6월 30일 날 개통한 가산 한내 보도유기 앞에 교차로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간선 영업소는 9월 말 개통 예정인데 이 개소는 그대로 설치하고 나머지 개소수는 전면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 중인 오목교 평면화 공사는 신속히 추석 전까지 원상복구를 통하여 시민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교통 문제 해결 및 지역 단절 해소라는 두 가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재명 기자님. 저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쁜 여론이 있어서만 바꾼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계획했던 어떤 도로 계획상 뭐 유통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기대를 어떻게 했는데 현재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도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서부간도 파란색 부분이 일반도로가 구간인데 원목교 부분에 교통 통제를 하고 상부를 지금 현재 지하철에 있는 것을 상부 공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통 공사 계획을 당시에 이 서울 광명고속도로가 당초에 24년도에 교통하는 걸 목표로 되어 있었고 저희가 이제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서부간선 지하도로도 21년 9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 교통량들이 좀 분산되는 효과를 보아서 저희들이 상부를 공원하고 그 다음에 안양층은 단절된 지금 양층도 좀 많고 영등포 그리고 금천 쪽에서는 안양층 때문에 접근이 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화에 따라서 상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안양층 접근성을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요게 27년 말로 연기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21년 9월달에 월드컵 대결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부간선 쪽 교통량이 약 40%가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교통량 때문에 지금 지상부 공간에서 교통량 해소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 서울 광명 구간 개통한 이후에 교통량 분산 추이 효과를 봐서 그 평면화 계획을 다시 재검토하는 걸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계획관님 안녕하세요. 저 SBS 윤나라 기자입니다. 그냥 이어지는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업들 추진을 재검토하신다는 건가요? 예, 현재까지는 지금 서부 간선도로에 대한 교통량이 분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최초 계획했을 때도 서울 광명이 좀 분산이 되고 했을 때 아마 이게 전차용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저희 서해안 서부 간선 지하도로는 승용차 전용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쪽 서부권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주요 개발 사업들인데 그 서울 문산 고속도로부터 들어오는 교통량들이 현재는 다 이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량들이 분산이 되고 나면 그때 다시는 저희가 이제 그 평면화하고 그다음 신호교차를 만드는 것들, 일반 도로 사업들을 다시 그때 당시 뭐 교통 상황이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재검토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문화일보 조원 기자님. 그 현재 그럼 서부 간선도로 이외에도 주요 간선도로가 지금 개선되는 것으로 목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평면화 계획이 있는 간선도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면화 검토 중인 간선도로가 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공사 중인 서부 간선도로 이외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네, 대한경제 박호수 기자님. 아까 그 착공 전에 주민 설명회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디 지역 주민 설명회를 몇 차례 진행하셨는지 좀 궁금하고 당시 어떤 의견들이 나왔고 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앞에 추진 경위 쪽. 지금 저희가 이제 주민 설명회는 기본 및 실설계 당시에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18년 12월 달에 구로구, 그다음에 12월 달에 금천구, 영등포구는 2018년 12월 달에 설명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구로구에 좀 이 평면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 2월 달에 구로구까지 최종 설명회를 거쳤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의 그
평면함이 일반 도로 사업은 전반적으로 찬성 의견이 있었고 그에 따른 그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세부적으로 좀 수립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 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서울신문 김동현 기자님. 서울신문 김동현입니다. 그 착공을 이미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이제 다시 원복을 하고 27년까지 재검토하기 전까지는 이제 다시 돌려놔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매몰 비용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한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지. 중분대 그 철거라든지 그다음에 오목교 부분의 상부 폐쇄, 하부 지하차도 부분을 폐쇄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을 다 원상 복구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다시 그 설계를 변경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다만 오목교 하부에 지금 공사 중이던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도 구조물을 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원상 복구하는 아주 조그만 비용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멈춰야 저희들이 원상 복구하는 게 좀 더 쉽고 시민들의 불편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5억에서 10억 사이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최대 10억인데요. 그게 이제 막상 저희들이 이런 결정을 한 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복구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저희들 앞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 서부간선 지하도로의 교통량이 그 생각보다 전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이 되지 않고 있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추석 때라든지 명절 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걸로 보여지고 그걸 지금 복구를 얘기를 하고 추석 전까지 그걸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점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저희 이게 서부간선도 현황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서부간선도로는 왕복 2차로에 가운데가 중분대가 한 평균 한 3.2m 정도의 중앙 분리대가 있습니다. 그 중앙 분리대는 당초에 이게 21년 9월달 개통 전에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중앙 분리대가 존치한 거고요. 지금 영등포 금천 구간은 거의 대부분 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구로 구간은 철거를 아직 안 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도로폭 보시면은 자동차 전용도로일 때보다 도로 폭원이 좀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일반 도로 이미 21년 9월달에 전환됐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설계속도 80km 도로였었고요. 일반 도로화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60km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한계 차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년 정도 설계 기간을 거칠 겁니다. 그리고 교통 처리 계획이 변경 계획이기 때문에 교통 처리 계획 심의, 그다음 경찰청 규제 심의 등을 거쳐서 아마 한 1년 후 정도에는 이 5차로로 확대될 그렇게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BS 김하은 기자인데요. 앞에 이어졌던 그 서울신문 기자님 질문이랑 좀 비슷한데 이게 당초 이 서부간선도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들어갈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계획을 하셨는지, 그럼 10억이 추가로 든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 지금 사업비가 있는 상태고요. 총 사업비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비용을 활용해서 최대한 매몰 비용이라든지 전체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추석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상태 이걸 전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한 거고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다시 기존 설계됐던 걸 실설계까지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다음 기회에 또 저희들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 설명회 하고 관계기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체화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 총 1,256억 사업비를 돼 있는데 이제 2000년도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이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도겸 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서 1,25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잡혀 있습니다. 연합뉴스 윤보람 기자님. 네, 원래 서울 광명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서 준비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개통이 늦어졌는데 이 사업은 다시
이제 수립을 안 하셨던 건지 조정이 없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1차 개선 대책 8월 28일에 발표하고 나서 아예 백지화를 하시기까지 다른 어떤 판단 요소가 작용했는지, 그러니까 1차 개선 대책이 효과가 없다고 보셨던 건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5차선 확대하는 게 1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즉시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일단 서울 광명 고속도로가 늦어진 게 발표한 게 24년 5월입니다. 저희 뭐 추진 경위에 보시면 저희는 23년 7월달에 공사를 이미 착공을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서울 광명 고속도로는 이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그 연장하는 발표가 바로 작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미 평면화 공사를 착공을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통이 없었던 것이 조금은 그런 거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 1차 8월 28일 날 대책 발표 후에 또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전용도로에 대한 그 서부간선도로에 대한 교통 모니터링을 공사 착공하면 그때부터 계속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1차적으로 8월 달에 그 두 번째 저희가 그 오금교하고 광명교를 하겠다라고 8월 초에 한번 보도자를 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마 민원들뿐만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냥 좀 빨리 끝나겠거니 이렇게 기대했던 분들이 너무 이제 지금 오목교 교차로가 막혀 있는데 또 다음 2차 오금교 광명교를 통제한다고 하니까 그 민원이 좀 폭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그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수행했던 부분하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발표했을 때 민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히려 지금 이 저희가 지하차도 공사를 평면화 공사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우선 그 교통 소통을 소통을 위해서 평면화를 먼저 해주고 그 지하차도 원상 복구를 해주고 추후에 교통량이 분산된 이후에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 발표할 때가 이제 한 2개월 정도 지난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통량 분석을 할 때 어느 정도 안정화됐는지 여부는 3개월 정도 관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관찰해 본 결과 서부간선도로 제하도로에 전환되는 교통량이 많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증가하지 않았고, 그 다음으로 오금교 상부의 평면화한 부분에 교차로의 부분에 현시 배분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현시 배분을 검토한다는 건 뭐냐면 교차로에 주어진 시간이 있는데 동서방향하고 남북방향의 현시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통 소통량이 달라지는데 그 여유가 없는 걸 확인하고 그 두 가지를 전격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입니다. 네, 이번에 도로 공사할 때 주민 설명회 위주로 진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분들은 이런 공사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인근의 접근성 좋아지면 생활도 편해지고 부동산 가격에도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저 도로는 주민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부터 서울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반영 안 돼서 이런 조금 문제가 발생한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추후에 진행할 때는 혹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할 여지가 있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주민 설명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지역에 계신 분들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지금 기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이쪽 그 고향 쪽에 경기도 북부 쪽에서부터 저 경기 남부까지 이렇게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관심 있는 분들 그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아마 저희 서부간선도를 주로 이용했던 이제 광명 서울로 분산될 그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분들도 저희가 막 보도자를 배포하게 되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MBN 윤지원 기자님.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조치들이나 이 변경 사항들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가장 큰 게 그동안에는 서부간선도로가 그냥 그 신호가 없는 연속류 교통 처리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6월 15일부터 딱 오목교 상부에다가 지금 신호 교차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추석 전까지 저희 최대한 추석 전에 이제 명절 교통량 물리기 전까지 원상 복구를 해서 그 연속류로 회복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그 효과는 그 연속류로 만들어지는 추석 전일 겁니다. 네, 한겨레 신문 박현정 기자님. 앞에서 설명을 주셨는데 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그 교통량 40%가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교통체증 얘기는 초반 2023년부터 얘기가 나왔고 결정타는 이번 오목교 공사였던 것 같은데 사실 오목교 공사는 6월이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요인은 이미 발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예측이 되지 않았을까?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2023년부터 진행되던 공사인데 그럼 지금까지 뭐가 됐고 이번 중단 결정으로 앞으로 뭐가 안 되는 건지를 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첫 번째로 그 교통량이 그 40% 늘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거기는 이제 요 단면을 보시면은 당초에 2차로 다녔던 건데 한 차로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차로 용량이 약 그 40% 정도 그 용량을 증대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차로 이제 방향은 저희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설계 과정에서 어느 방향으로 한 차로 늘릴 건지는 지금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중단했을 때 얘기가 그 저희가 6월달에 착공을 해서 그 동안에 중분대 철거하고 그 공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오목교 폐쇄는 금년입니다. 금년 6월 15일 날 폐쇄를 했었고 그다음에 8월달에 저희가 그 단계별 다음 페이지 저희가 이게 6월달에 오목교를 폐쇄를 해서 이미 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8월달에 9월부터 폐쇄하겠다고 이거를 좀 보도자를 낸 상태에서 그때 이제 주민들이 좀 민원이 이 오목교도 지금 많이 막히고 있는데 2개를 더 막겠다고 그러니까 오목교가 끝난 상태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민원이 좀 급증하게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 이제 변경 사항은 뭐냐면은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 서울 광명이라든가 이런 주변 교통량이 변하기 전까지는 당초대로 현황을 그대로 연속류 교통류로 유지를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 차로를 더 확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당초 계획에서 있었던 여기 보시면 안양청 접근성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평면화를 통해서 접근성 개선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를 기존에도 이 보행 육교가 한 6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6개소가 좀 일부 구간에 없는 데도 있고 해서 그 서울 광명이 개통되기 전까지라도 저희가 보행 육교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덮개공을 할 수 있는 부분 덮개공을 해서 안양청 접근선을 개선하는 사업은 계속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SBS 윤나라 기자님. 저희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민원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숫자를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 이거는 저희가 지금 요 1차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난 이후의 민원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도기본 본부장실에도 전화가 많이 왔고요. 제가 직접은 받지는 못했지만 총 공식적인 건 355건인데 실제로는 더 많이 전화 유선상으로 오고 접수되지 않고 이제 그냥 담당자 선에서 답변을 하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결정됐기보다는 그 민원을 들어서 저희들 현상을 지난 8월 15일 이후에 6월 15일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하고 했을 때 현시 배분 부분과 그다음에 서부간선 지하도로로 빠진 교통량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교통량이 하루 아침에 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약 3개월가량 서부간선도로의 교통량 그리고 오목교 상부 평면 교차 부분의 교통량 추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현시 배분들 계속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된 것이지 민원이 많다 적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어찌됐건 서부 광명 고속도로도 그렇고 서부 간선 지하도로도 그렇고 유료도로더라고요. 시민들의 주로 불만 사항이 지금 유료도로 이용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시민들의 주로 불만 사항인데 28년 초에 개통이 되더라도 이런 불만은 계속 될 것 같아요. 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할지 궁금하고 또 백지화가 아닌 잠정 중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유료도 소형차 전용도로입니다. 유료도로가 맞는 거고요. 그 유료도로를 통해서는 좀 좀 빠른 시간 내에 통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유료도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부 지상도로는 그 동안에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였기 때문에 너무 지역간을 단절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차종이 다닐 수 있는 지상도로를 이용하면 되고 여기도 고속도로도 유료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경기도 북부저에서 남부 쪽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나가는 건 똑같습니다.
이걸 타고 내려가든지 서해안교토 상부를 타고 내려가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속도로나 저희 유료도로를 마찬가지고 아마 일부 언론에서 뭐 강제로 유료화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전환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동안에 한 5만 대 정도가 통행하는 것 같은데 숫자는 정확히 제가 네,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잠깐 좀 보충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와 그 지상부도로의 성격부터 말씀드릴게요. 지하도로는 아시는 것처럼 성산대교 남단에서 들어가면 일찍 IC로밖에는 못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가 지하도로고 지상부도로는 물론 통과교통도 있지만 지역 간을 연결하는 도로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부를 일반 도로화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간을 연결하는 차량들이 지하도로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지하도로 들어가면은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오목교를 공사하면서 지하차도를 폐쇄를 했더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6월 15일 폐쇄 이후에 폐쇄 전과 비교했을 때 305대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이 숫자는 전체 통행량 5만 4천 대에서 극히 미미한 숫자이고 그 이유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수요 예측 대비 한 83.5%인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자도로의 평균 당초 민자에서 예측한 교통 수요 대비 교통량이 84% 정도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21년도에 개통한 걸 보면 저희들은 그 램프업 효과라고 하는데 처음 유료도로 개통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예측한 교통량이 발생하는 것을 램프업 효과라고 합니다. 지금 83.5%면 그렇게 정상적으로 수요 예측 대비 통행량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한간에서 나오는 기자님 질문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사실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